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KUMC TV 뉴스 시간입니다. 애리조나 의회가 2020 대선에서 사용되었던 투표지 210만 장에 대해서 한 장 한 장 개폐하는 수검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자세하게 보도해드립니다. 미국 애리조나에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지 210만 장에 대한 전면 수작업 재검표 실시가 확정됐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애리조나 주의회 상원은 미국 시간 18일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투표지를 재검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운티는 애리조나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애리조나 주상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선거 장비, 투표용지 정보통신 IT 기술에서의 위반 사항에 대해 광범위하고 상세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투표지 210만 표를 모두 사람의 손을 통해 재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애리조나주 캐런 펜 상원의원은 우리 유권자 수천 명이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2020년 선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투표 장비 등에 대해 포렌식 감사를 실시할 조사팀 역시 의원들이 선호하는 이들로 선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면서 현재 감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세부 사항을 최종 협의 중이다.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펜 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마리코파 카운티 관리들과 당파를 뛰어넘은 공동 협력을 통해 완전한 투명성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애리조나 및 전국의 선거 절차와 관련해 전문가들과 접촉해왔습니다. 수 개표에 가장 뛰어나고 잘하는 사람이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상원과 카운티가 검토할 수 있는 전체 보고서가 작성될 것입니다. 유권자들은 이번 감사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선거 절차에 대한 신뢰와 자신감을 회복하는 큰 발걸음이 될 수 있다고 성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애리조나 주의회와 마리코파 카운티는 투표지 210만 장과 선거 장비에 대한 감사를 두고 많은 갈등에 갔습니다. 주의회는 투표지를 재검표하고 선거 장비를 포렌식 감사해야 한다며 증거물 수집 소환장을 발부했으나 카운티 관리들은 소환장은 불법이라고 반발했었습니다. 카운티 관리들은 앞서 이뤄진 여러 차례 감사로 충분하며 투표지를 봉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환장은 불법이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판사는 주의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의 티머시 토머슨 판사는 지난달 25일 주상원이 발부한 투표지와 선거 장비 등에 대한 증거물 수집 소환장은 유효하다며 법원은 투표지 210만 장과 투표 장비 등에 대한 감사를 허용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머슨 판사는 주의회는 입법부로서 선거 개혁 문제를 조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서 이번 재검표 요구가 선거 개혁을 위한 자료조사 차원으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펜 의원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재검표와 선거 장비 포렌식은 선거 결과를 뒤집자는 게 아니라 애리조나 선거제도의 청렴성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선거는 대통령 선거라고 하더라도 각 주에서 정한 선거법에 따라 카운티 단위로 시행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바티칸은 현지 시간 15일 동성애자 커플에 대한 축복은 불가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황청 내 신앙감시기구인 신앙교류회는 이날 가톨릭 교회가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답변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인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바티칸은 선언문에서 동성 간 결합에 축복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축복은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은혜를 받고 표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동성애 성향을 지닌 개인에 대해서만은 축복은 허용한다고 했습니다. 김명희 기자입니다. 선언문은 동성 간 결합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인 결혼과 가족에 대한 신의 계획과는 다르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은 죄를 축복하지 않으며 할 수도 없다. 신은 죄인을 축복한다고 말했습니다. 창조주 신은 동성애 성향을 가진 개인에 대한 축복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 커플에게 동성 결합을 통해 법적 보호가 제공되는 것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9년 멕시코 방송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도 가족 일원이 될 권리를 갖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쫓아낼 수도 없고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없다면서 동성 커플도 시민결합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의 이 같은 발언은 바티칸에 의해 삭제됐지만 지난해 이브게니 아피네예브스키 감독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사회정의 운동가인 시몬 캠벨 수녀는 바티칸의 선언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캠벨 수녀는 바티칸의 선언은 동성간 결합은 축복할 수 없지만 개인은 축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면서 교회 안에 더 많은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사립학교가 캠퍼스 내에서 엄마, 아빠, 부모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말도록 권장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주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맨해튼 남부에 있는 K12 학교인 그레이스 처치 스쿨은 학생과 교사, 교직원 및 부모를 대상으로 발간한 언어 사용 지침에서 이 같은 내용을 권고했습니다. 이 지침서는 포용적인 언어라는 제목하에 사람들이 대화할 때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일반적인 가족상을 제거해야 할 위한 가상 명칭으로 규정했습니다. 예컨대 엄마, 아빠, 부모보다는 성인, 사람, 가족, 보호자가 더 나은 대안으로 여겨지는데 엄마, 아빠는 일반적인 가족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침서에서는 가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형성되고 구조화되어 있다며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을 반영하는 포괄적인 언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누구와 함께 사는지, 누가 아이들을 돌보는지, 매일 밤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는지, 부모를 만나는지에 대한 가정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형적인 가족은 시대에 뒤떨어진 용어라며 우리 학교는 일반적이거나 혹은 정상적인 가족상에 대한 개념을 무효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구성이 다양하므로 전통적이거나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을 전제하고 교내에서 대화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지침서에는 최근 미국에서 논란이 되는 성평등 용어도 담겨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소년, 소녀, 남자아이들, 신사, 숙녀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대신 사람들, 친구들 같은 성중립 용어를 써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줄 때 꼭 필요하지 않다면 문장에서 성별을 탈락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나 여자 대신 아이, 사람, 캐릭터라고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지침서에는 종교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언어도 실려 있습니다. 성공의 계열인 이 학교에서는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일상 대화에 종교적 색채를 빼도록 권합니다. 인사할 때 즐거운 휴일 보내세요. 대신 즐거운 휴식 시간 보내세요라고 해야 합니다. 휴일을 뜻하는 단어 홀리데이가 기독교 용어라서인 것입니다. 이 학교의 지침은 미국의 엘리트 사립학교에서 벌어지는 잘못된 교육을 다룬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출신 작가 바리 와이스의 기사를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한 여성 지역 정치인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는 이 세상의 남성 혹은 여성으로 태어났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라며 이 학교의 지침은 남은 핵가족마저 파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학교 측은 실제로는 어떠한 단어도 금지하지 않았다며 존엄성과 존중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침서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학교 교장 조지 데이비스는 교내 게시판에 성명을 내고 우리 학교는 입학 첫날부터 학생들에게 언어를 사려 깊게 사용하라고 교육해왔다며 학교의 모든 학생이 살아있는 두 부모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주 뉴스닷컴은 이 학교의 한 해 학비는 57,000달러, 한화 약 6,400만 원이지만 엄마 아빠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조차 건네지 못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제는 바이든 정권이 내세우는 남녀, 성평등권을 넘어서서 학교에서부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한 학교 교육을 볼 때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지 참으로 암담한 심정입니다. 이어서 카타리나 기자가 보내드리는 영어로 듣는 한국 뉴스를 시청하시겠습니다. Hi everyone. We will start KUNC TV now. I am Katarina in charge of Korean news from today. Medical experts are baffled by the Seoul city government's decision to mandate coronavirus tests for all foreign workers in the city, saying it is discriminatory, scientifically unjustifiable, and may even violate human right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sued an administrative order on Tuesday requiring all foreign workers in the city to undergo diagnostic tests March 17 to 31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Fines of up to 2,000,000 won, $1,778 will be imposed if they fail to get tested during the period. The measure was announced after a rise in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among foreign factory workers who live in groups and work in enclosed, crowded environments.
But experts say this solution is poorly thought through at best. It is ridiculous. I don't know what the Seoul city government is thinking, Professor Lee Jae-gap of Hallam University Medical Center told Media Press. In this pandemic situation, how are foreigners different from Koreans? They have been in our country for many years. This is a matter of even violating human rights, Lee said. The professor said preemptive spot inspections to test foreign factory workers were understandable because the virus could spread fast in such conditions. But what's different from foreigners who don't from Korean employees?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among foreigners is not even that high, Lee said. According to the city government, confirmed cases in foreigners accounted for 6.3% of all confirmed cases in Seoul from January to March. On his Facebook account later, he asked, Seoul City, why do you do this on Human Rights Act? Song Man-K, a senior research scientist at the 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left the comment under Lee's post, saying, the lab officials also say it's hard to believe. I thought this was fake news. But it is sad this is true, Chun Yun-mi, a professor at Ewha Women's University Medical Center, said. Foreign workers living in Seoul are in the same environment as other Koreans. There is a lack of scientific evidence. With Seoul City's logic, all people in the city should be tested. The solution is to test workers in factories or enclosed workplaces periodically. Since the government can't do it all, it should distribute rapid test kits to factories or send health clinic officials so that they can test their workers every week or two. The rapid test is not as painful as the polymerase chain reaction test. For a rapid test, a person can collect nasal mucus or phlegm on their own and put it in a diagnostic kit. The results become available within 30 minutes. In response to controversy about racism and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 Seoul City said it originally intended to issue the order only for foreign workers in certain jobs, such as factory workers. But it changed the policy because that might have constituted discrimination based on occupation. Park Yoo-mi, quarantine controller at the Seoul Metropolitan Disaster and Safety Countermeasures Headquarters, said at Thursday's briefing that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among foreign workers in the January-March period was triple the number seen in the November-December period. The city had difficulty testing foreign workers because many were not registered with immigration, she said. She said they made the decision after sufficient discussion with related experts through the city's Sustainable Quarantine Prevention Council. The order targets foreign nationals only, and specifically foreign workers. As of the end of 2020, according to statistic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there were about 60,000 foreign workers in Seoul. The test requirement applies to ethnic Koreans of Chinese nationality but excludes Koreans with dual citizenship. Officials working for embassies or governments are also excluded, as are people who were tested March 1st and 17. Employers will not face fines if their foreign workers do not get tested. But if a mass outbreak occurred due to their failure to get tested, the employer might have to pay the quarantine costs, the city government said.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soon. 이상 오늘의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미국과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소식을 접하는 가교 역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